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북코칭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을 가지고 온 건 어른 수업에서는 습관을 개선하는 핵심 습관이 필요한데 그것은 빠르게 결단 내리고 빠르게 시작하는 것. 5초 안에 시작하는 것이라고 자주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시작이 절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하면 괜찮아지는데 왜 못하는가?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나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완벽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을 강요당한다. 2011년에 개봉한 블랙스완은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1인 2역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발레리나의 내면을 잘 표현한 영화다. 주인공 니나는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백조와 도발적 매력을 상징하는 흑조 배역을 둘 다 완벽히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엄마의 간섭과 기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해지면서 손톱뜯기, 등글기와 같은 불안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는 나날이 심해지기만 한다. 이 영화는 내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절에 개봉했다. 당시 이 영화를 보면서 교수님들과 열띠게 토론했던 기억이 난다. 여리고 순수한 백조 역할로는 손색이 없지만 흑조의 고혹적인 느낌이 부족하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고 초조해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완벽주의 모델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이겠습니다. 현대는 상호 간에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비교의 대상에 넣습니다. 비교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성과주의, 완벽주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는 정신현상에 빠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쉽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검열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시작해야 대응하면서 성과를 내는데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가 오히려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성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성과주의 문화가 낳은 괴물. 영화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현대사회에 퍼져 있는 성과주의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해지기를 강요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거의 전 세대 사람들이 그 압력을 쉽게 거부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문을 건다.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고,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뭐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며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당장 나만 해도 그렇다. 의과대학교에 가겠노라 쉬지 않고 공부했고 스스로가 정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다른 이들의 인정을 얻지 못하면 또래나 사회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턴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고민했고 꿈을 위해 대학병원 교수직을 그만둘 때도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 수없이 생각했다. 그럴수록 내면을 파고드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남들을 따라가려고 원치 않는 길을 가거나 무리할 때 사람들은 대개 실수가 잦아진다. 나 또한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적도 많다.
덧붙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실수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마음과 합쳐져서 완벽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가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검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못하고요. 시작한 다음에도 긴장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더 긴장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하고 더 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를 망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1번으로 넘어야 하는 것이 자기검열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작조차 안 하면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거리가 없어서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벽주의의 함정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계속 시도하기. 2018년 2월 10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준결승을 아직도 기억한다. 이날 경기가 내게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레이스 초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이유빈 선수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현명하게 대처했기에 더 인상 깊게 남은 것 같다. 아마 그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도 심장이 철렁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경기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며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넘어지는 순간 다른 주자가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 흐름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다. 그렇게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친 뒤 이들은 신기록을 세우며 조별 1위를 달성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쇼트트랙 경기와 완벽주의가 무슨 상관인지 의아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이들의 의연함은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완벽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선수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넘어서서 차분한 대처로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는 0.1초와 같은 찰나의 순간으로도 승패가 결정된다. 그래서 쇼트트랙뿐 아니라 무용, 체조, 골프, 양궁 등 각 분야의 스포츠 선수들은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심리 코칭을 받는다. 덧붙이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시대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성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벽주의 성향을 평균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자기검열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작 못하죠. 그러면 완벽해질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시작하더라도 그 긴장감과 그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건강하게 내고 싶다면 일단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실수를 두려워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완벽해지는 길,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완벽해지는 길은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완벽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어른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공의 전략입니다. 일단 시작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완벽으로 나아가는 길 아닐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실수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실수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실패나 실수가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일부러 노력하지 않는 인지적 전략을 쓰기도 한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자기 불구화라고 한다. 물론 이런 얕은 수는 일시적으로는 자존감을 지켜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지속적이지 않다. 실수를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것으로 배움을 얻고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실수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으니 실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민첩성을 배우자는 의미다. 앞에서 설명한 운동선수의 예처럼 말이다. 나도 5년 전 실패감에 젖어 한동안 풀이 죽어 지낸 적이 있었다. 발표 불안을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을 때였다. 지금이야 발표 불안과 무대 공포증에 대한 책도 쓰고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할 정도로 노련해졌지만 처음 이 주제로 강단에 섰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다. 한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주최한 발표 불안 강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총 5주 프로그램이었다. 시작은 호기로웠지만 한두 주 지나면서 수강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첫 수업 때 20명이었던 수강생은 다 어디로 가고 마지막 수업 때는 5명만 남았다. 내 강의가 그렇게 별로였나? 내가 무엇을 놓친 걸까? 앞으로 대중 강연은 하면 안 되겠구나. 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무척 괴로웠던 기억이 난다. 절망감을 느꼈다가 현실을 부정했다가 급기야 내 강의를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작고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대중 강연은 하면 안 되겠구나. 내 강의가 그렇게 별론가?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지는 것입니다. 성과를 못 냈으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략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것을 해결하면 완벽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위기,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솔직히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수업까지 남아준 5명의 학생들과 식사하며 내 수업의 장단점을 물어봤다. 그리고 강의를 주최한 대기업 담당자를 찾아가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했다. 그 결과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내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강의 전달 방식이 흥미롭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 실패감을 느꼈을 때는 내 강의 전체가 쓸모없게 느껴지고 한술 더 떠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내 능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실패 요인과 장점, 개선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것이다. 그 내용 또한 객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좋다. 덧붙이고 정리하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검열.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으로 어른 수업에서 제시하는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때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피할지, 즉 실패를 피하고 실패해서 도망갈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꺼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지.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완벽이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수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완벽에 더욱 가까운 정이다. 어른의 정이다.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하시고, 변화를 위해, 발전을 위해, 어른스러워지기 위해 노력을 축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